안녕하십니까. 이번 실습은 퍼포먼스 메저에 대해서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머신 러닝을 기준으로 리니어 리그레이션, 리그레이션 트리, 클래시피케이션 트리 등 여러가지 방법론을 배워봤습니다. 이제 분석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이런 모델들에 이제 각각 넣어서 분석하고 이제 비교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제까지 이제 리그레이션 같은 경우는 R스퀘어를 기준으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은 이제 어큐러시로 분석하고 비교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데이터가 클래시피케이션인 경우 이 데이터의 클래스, 즉 반응 변수가 각각 개수가 잘 나눠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가 불균형일 때 이제 어큐러시만 가지고 성능을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큐러시 말고 이제 프레시전이나 리콜, 레퍼런스 스코어 등 이제 모델의 성능을 포괄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조건 불균형 데이터에 대해서만 이 수치를 사용하는 건 아니지만 보통 이제 어큐러시 말고도 이런 메저들을 사용합니다. 이제 코드 시습을 하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numpy, pandas 를 사용하고 이 matplotlib에 이제 RC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플랫을 그릴 때 이제 한글로 입력하면 한글이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RC 기능으로 한글 폰트를 지정하여서 이제 한글을 이제 플랫에 나오게끔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이제 나눔 고딕을 사용해서 하였고, 이제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이 경로를 설정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먼저 바이너리 클래스일 때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scikit-learn에서 이제 데이터 셋에 아이리스나 보스턴 하우징 데이터 등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데이터 말고도 이제 직접 데이터를 이제 가상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저는 make classification이라는 가상 데이터 생성 툴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제 make classification은 아래 그림처럼 여러 기능이 존재하는데 이제 몇몇 개만 살펴보면은 informative는 이제 독립 변수와 종수 변수와 관계 있는 성분수를 지정하고, 관계가 없다라고 하고 싶으면 0으로 설정하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이거 봤고, 이 redundant는 이제 각 독립 변수끼리 상관관계가 있다 라고 이렇게 개수를 정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독립 변수끼리 상관관계를 가지도록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전에 배웠던 이제 단순 공정성, 즉 VIF와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저는 0으로 설정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이 weights는 각 클래스에 할당된 표분수이면서 이제 이게 뭐냐 하면은 각 클래스마다 데이터가 한 200개가 있으면은 이 0과 1의 비율을 지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클래스 0은 160개, 클래스 1은 40개 이런 식으로 지정하는 역할이고요. 그래서 저는 먼저 이 make classification 블로우 이제 XY를 설정할 때 저는 이제 200개, 샘플 개수는 200개, 피처 수는 3개, 그 다음에 클래스는 2개, 이제 weight 0.8 대 0.2 이런 식으로 160에 40개 이런 식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립 변수끼리 관계는 0, 그 다음 랜덤 스테이트를 정해서 x, y로 이제 각각 변수를 지정하면은 x 같은 경우는 이제 피처 3개의 랜덤한 난수의 데이터 생성되었고, y는 이제 160개, 40개 이런 식으로 이제 클래스별로 생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수끼리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서 이제 플롯을 그려보면은 이제 아래 그림처럼 이제 독립 변수 x1, x2라고 보면은 이런 식으로 상관관계가 없는 데이터가 생성된 것을 볼 수 있고, 이제 아까 나눔 고딕으로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스플릿을 하고 모델 생성하고 모델 피팅하고, 근데 모델로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인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YH 값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알아볼 거는 이제 컴퓨전 매트리스입니다. 이 컴퓨전 매트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말로는 혼동행렬이라고 하고요. 이 혼동행렬은 모델이 얼마나
잘 예측하는지를 나타주는 매트릭스이며 네 가지 기준점이 있습니다. 이제 네 가지 기준점을 설명하면은 이제 y-값을 모델이 0 또는 1을 true라고 예측했을 때 실제값도 true일 때, 그 다음에 y-값을 모델이 0 또는 1을 false라고 예측했을 때 실제값은 true일 때, y-값을 모델이 뭐 0 또는 1을 뭐 false라고 예측했을 때 실제값은 false일 때, 그 다음에 y-값을 뭐 0 또는 1을 뭐 true라고 예측했을 때 이제 실제값은 false일 때입니다. 이 내용에서 이제 혼란이 될 수 있는데, 이제 설명을 위해서 클래시피케이션 바이너리 클래스는 네거티브는 0, 포지티브는 1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게 이제 트루 포지티브인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모델이 예측한 이제 변수를 기준으로 모델이 포지티브, 즉 1이라고 예측을 했고 실제 값도 이제 포지티브냐라고 했을 때 응답으로 맞다 라고 하면은 이제 true positive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FP, 이제 false positive인데, 모델이 이제 2라고 예측을 했는데 실제도 포지티브냐 라고 했을 때 이제 응답으로는 아니다, 실제는 0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 이제 FP 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true negative 인데요. 이 true negative는 모델이 뭐 0이라고 예측을 했고 이제 실제 값도 0이냐 라고 했을 때 응답으로 맞다, 0이다 라고 한 게 이제 true negative 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false negative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예측으로요 이제 모델이 0이라고 예측했고 실제 값도 0이냐 라고 했을 때 응답으로 아니야, 1이다 라고 한 게 이제 false negative입니다. 이제 true 예측 값을 이제 기준으로 이제 질문을 던졌을 때 그에 대한 이제 하나의 실제 값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뭐 positive, negative 뭐 0과 1 이런 식으로 나눴을 때 false, 뭐 true 뭐 이런 것도 뭐 0과 1로 이렇게 각각 뭐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뭐 네, 이런 식으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컴퓨터 매트릭스에 대해서 알아봤고, 예시로 이제 하나의 테이블로 판다스의 크로스탭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크로스탭에 대한 실제값, 그리고 예측값, 실제값과 예측값, 그 다음에 로우 네임, 그 다음에 컬럼 네임, 그리고 이제 마진이라는 것을 true로 설정하고 이제 테이블을 생성하면은 이런 식으로 0과 뭐 0, 1, 1 뭐 예측값과 true값 뭐 이런 식으로 개수가 이렇게 할당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마진이라는 것은 만약에 false라고 하면은 이 all이라는 것이 이게 생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생성되게끔 하기 위해서 마진스를 true로 두고 이제 생성해서 보면은 이제 얘를 0으로 예측했는데 실제값도 0일 경우 뭐 27개, 뭐 그 다음에 0으로 예측했는데 실제값은 1인 경우가 이제 FN이 3개, 그 다음에 1로 예측했는데 실제값도 0인 경우 FP가 뭐 5개, 그 다음에 1로 예측했는데 실제값도 1인 경우, 그 다음에 TP가 5개로 나왔습니다. 이 아래 코드 그래프를 더 자세히 볼 수 있는데 먼저 생성해서 보면은 선정하고 그 다음에 이거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컴퓨전 매트릭스를 생성하면은 먼저 이제 리스트 형태로 이 컴퓨전 매트릭스라는 걸 사용해서 보면은 이 매트리스 형태로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어레이가 생성이 되고, 이걸 기준으로 이제 그룹 네임과 뭐 그룹 카운트, 뭐 그룹 퍼센테이지를 뭐 각각 설정해서 라벨을 지정해서 이제 리스트 형태인 데이터, 이 리스트 형태로 이렇게 쫙 데이터가 생성이 되는데, 이거를 이제 각각 2x2로 이제 as array를 사용해서 2x2로 다시
그 어레이를 생성을 합니다. 재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플롯을 이용하고 이제 C번의 이제 히트맵 기능을 사용해서 각각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놓고 보면은 아까 봤던 이 테이블과 유사하게 똑같이 이 위치만 달라진 것이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이 나오고 이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짙게 나오는 거고 옅으면 옅을수록 이렇게 좀 수치가 낮을수록 이제 이 그림이 좀 옅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알아볼 거는 ROC 커브와 AUC입니다. 먼저 scikit-learn 매트릭스의 ROC 커브와 AUC를 볼 수 있고, 이제 ROC 커브 같은 경우는 주로 모델의 성능이 좋은지 안 좋은지 평가할 때 쓰이며 포지티브로 잘못 판단한 것, 그 다음 FPPR에 의한 이제 진짜 포지티브의 비율 함수이며 범위는 0.5에서 1 사이입니다. 즉 이제 양성을 양성이라 판단할 확률과 음성을 음성이라 판단할 확률이 높으면 볼수록 ROC 커브는 일자형이 아닌 이제 기하자를 반대로 놓은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일단은 그렇고요. 그리고 이 TPR, 아까 이 TPR을 민감도라고 하고, 이제 FPR 같은 경우는 일마의 스치기도라고 해서 이제 라고 합니다. 이제 정리하면 모델이 제대로 이제 실제 값을 분류했다면 곡선이 위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정을 하면은 이제 원래 이제 FN과 FP 수치가 좀 낮으면 낮을수록 이제 이 커브가 이제 올라가는 형태인데, 만약에 이 수치가 그대로 이렇게 적용이 되면은 이 곡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더 가까운 이 곡선과 가까운 형태로 나타나고요. 만약에 이 두 번째 그래프처럼 이 FN과 FP의 그 비율이 적으면 적을수록 이런 식으로 이제 직선과 먼 곡선의 형태를 계속 띄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I0가 되면은, 여기가 I0가 되면은 이런 식으로 기역자를 거꾸로 넣은 형태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래프를 살펴볼 텐데, 이 scikit-learn의 매트릭에 이제 ROC 커브와 AUC2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ROC 커브에 시제각각 디시전 펑션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FR과 TPR을 생성하고, 이걸 생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값들을 플러스의 데이터를 넣고 fill between으로 생성된 그래프를 노란색으로 이렇게 채워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직선을 생성하고, 이걸 통해서 이제 직선을 생성하고, 그 다음에 이 여러 이제 이런 계단식으로 이렇게 생성이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보통 디시전 바운더리는 0.5를 기준으로 0과 1을 나누는데, 이제 기준점을 0.5가 아닌 여러 기준점을 두어서 0.1, 0.2, 0.3 이런 식으로 해줘서 이제 계산식으로 기준값을 설정합니다. 만약 이 인계값을 0.5가 아닌 0.7로 설정했을 때 정확도나 이거 민감도의 수치가 떨어지지 않으면 좀 더 정교하게 포지티브를 분류하는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도에 이제 수치가 떨어지지 않는 것이 좋은 모델이라고 볼 수 있고, 실제 1이라면 0.9에 가까운 이제 시그모이드 결과값을 도출하고 0에 가깝다면 0.1에 가까운 결과값을 도출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성이 된 거고, 이 AUC는 여기 계단식으로 설정된 이 노란 부분의 면적을 의미하며 이 1에 가까운 수치일수록 좋은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값을 보면은 0.9589 정도 나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아볼 거는 F1 스코어, 어큐러시 이런 게 쫙 있는데, 여기 scikit-learn 매트릭이 보면은 F1 스코어랑 어큐러시, 리콜, 프레시전 툴이 다 있고, 그 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라는 툴이 있습니다. 이걸 먼저 설정하고, 어큐러시는 이제 전체 예측에 대한 예측에 대해서 올바르게 예측한 비율이며, 이제 클래스별 분포가 비슷할 때
그러니까 좀 밸런스 있는 데이터일 때 주로 모델을 판단하는 수치라고 보면 됩니다. 그냥 0.8, 그냥 0.8. 네, 모델로 돌렸을 때 툴을 이용했을 때 같게 나오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볼 게 이제 프리시전인데, 프리시전은 이제 true라고 예측한 것 중 실제 true인 것에 대한 비율이면서 이제 TP, TP를 나눈 수치입니다. 수치는 이제 보면은 0.5로 나왔고요. 에버리지가 뭐냐면은 이 종류의 뭐 바이너리, 뭐 마크로, 뭐 미크로가 있는데, 이 바이너리는 이제 포지티브를 기준으로 이제 값을 설정하는 겁니다. 즉 1을 기준으로 스코어를 설정하는 거고, 이제 두 번째로 알아볼 거는 리콜입니다. 실제 true라고 예측한 것에 대한 비율이며, 이제 프리시전과 마찬가지로 true positive를 기준으로 두고 이제 FP를, 여기 나왔던 FP를 이제 FN으로 바꿔서 넣은 값입니다. 프리시전이나 이제 리콜 모두 이제 실제 true인 정답을 모델이 true라고 예측한 경우에 견심이 있으나 바라보고자 하는 관점은 다릅니다. 이제 프리시전은 모델의 입장에서, 그 다음에 리콜은 이제 실제 정답의 입장에서 정답을 정답이라고 맞춘 경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콜 값은 뭐 0.625 정도 나온 것을 볼 수 있고, 이제 보면은 정리를 좀 하면은 뭐 아까 이제 정밀도가 있는데, 이 아까 로우를 기준으로 수치를 이 로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이 TP와 FP 값을 이제 TP로 나눈 거 볼 수 있고, 재현율 같은 경우는 로우, 열, 클럼 기준으로 이제 이 테이블이 이런 식으로 생성되었을 때 열을 기준으로 이제 보면 되고요. 이제 그래서 FN과 TP를 더한 값의 TP를 보면 됩니다. 네요. F1 스코어는 이제 프리시전과 리콜의 조합 평균이면서 이제 데이터의 라벨, 즉 클래스가 불균형일 때 모델의 성능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수치고, 그 다음에 아래 그림처럼 리콜과 프리시전의 중간 타협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수치는 이제 아래와 같이 나왔고,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는 이제 아까 위에 세 개 메저에 대해서 수치를 볼 수 있었는데, 그 아까 이제 그 세 수치들을 종합한 것이며, 아까 그 바이너리 수치가 이 1을 기준으로 하는 수치를 이제 값을 뽑아주는 거고요.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아볼 게 K-포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입니다. 이제 K개의 포드를 만들어서 진행하는 구체화 검증인데, 이제 K-포드는 이제 K-포드 같은 경우는 이제 장점 같은 경우는 소스 데이터에 대해서 정확도를 향상시킬 때 쓰이며, 원리는 이제 데이터를 로우를 기준으로 K로 분할하고 다시 그 분리된 각각의 로우를 열을 기준으로 트레인과 이제 밸리데이션으로 나눕니다. 각각 나누고 이제 밸리데이션 이런 식으로 각각 나눕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모델에 각각 넣어서 K번 반복해서, 만약에 5개니까 5번 반복해서 각각의 이제 데이터의 성능을 측정합니다. 이제 툴은 이제 모델 셀렉션에서 이제 K-포드를 이용하겠습니다. K-포드는 K개로 이제 K개 스플릿, 저는 이제 3개를 설정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셔플 같은 경우는 이제 무작위로 인덱스를 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임의로 X를 생성하고 6바이 4의 데이터를 생성하고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난수가 생성된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X 값들을 기준으로 트레인과 테스트 셋이 잘 나눠져 있는지 보면은 인덱스만 보면은 이제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인덱스가 이제 트레인 데이터로 0번째, 세 번째, 0번째, 세 번째 애가 이제 테스트 데이터 인덱스로 들어갔고, 또 나머지도 이제 랜덤으로 각각 3개가 생성된 거 볼 수 있고요. 이 어큐러시를 구하기 위해서 보면은 먼저 이제 어큐러시가 각각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 각각 이제 데이터들을 모델에 피팅 시키고 K번 반복해서 넣은 수치들, 그래서 이제 K개의 이제
해당하는 어큐러시가 나오고, 이것을 평균한 것을 보면은 0.865 정도로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멀티 클래스에 대해서 실습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데이터셋은 먼저 그 전에 많이 사용하는 아이리스 데이터를 활용하고, 모델은 이제 디시전 트리를 맥스 뎁스 2 정도로 놓고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모델 피팅과 예측값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이제 크로스탭을 활용해서 0, 1, 2 세 개로 이제 테이블이 생성된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테이블을 어떻게 나와서 수치를 구하는지 의아해할 수 있는데, 이제 아래 그림, 이 그림처럼 이제 케이블을 클래스 조합마다 세 개로 쪼개서 각각의 성능을 수치를 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쪼개가지고 그냥 본 게 아니고요. 이제 각각의 클래스별로 만약에 이 백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백 클래스를 기준으로 이걸 봤을 때, 이제 백이라 했을 때가 9, 그 다음에 백이 아닌데 백이라 했을 때 4, 그 다음에 백이라고 백이 아니라고 했을 때 백인데 백이 아니라고 했을 때 3, 그 다음에 이제 백인데 백이 아닌데 이제 백이라고 했을 때 11개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이렇게 각각 보면은 여기 9, 여기 9, 여기 9, 여기 9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저항값, 원래는 백인데 백이 아니라고 한 거.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이 수치, 백이 아닌데 백이라고 예측한 거 4개. 그 다음에 정확하게 이제 백이 아닌데 백이 아니라고 한 거 11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데이터가 들어간 거고요. 테이블이 이런 식으로 구성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EXP를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EXP가 P인데 P라고 한 경우 4개가 여기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XP인데 XP가 아니라고 한 거 여기가 여기 EXP가 아닌데 EXP라고 한 거 잘못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EXP인데 EXP가 아니라고 한 경우 2개, 그 나머지 여기 다음값 EXP가 아닌데 아니라고 한 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천천히 좀 생각하면서 보면은 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를 생성해서 보면은 이제 플랫 컴퓨전 매트리스, 아까 사용했던 그거랑 좀 다른데 그냥 이런 식으로 설정해서 보면은 간략하게 이 수치가 이런 식으로 쪼개서 아이리스 데이터를 기준으로 쪼갠 거고요. 이건 다른 데이터입니다. 쪼개서 볼 수 있고, 이제 어큐러시는 아까 똑같이 그냥 구하면 되고요. 그래, 리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클래스인지 모르기 때문에 멀티 클래스를 그냥 집어넣으면은 그냥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키 테이블을 기준으로 뭐 마크로와 미크로와 이제 마크로를 구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미크로 같은 경우는 이제 리콜의 미크로 같은 경우는 컬럼을 기준으로 이제 테이블에 수치를 종합해서 구한 것이면서, 아까 풀드 테이블, 아까 이거 얘기를 안 했는데, 이 풀드 테이블이 이 수치들을 각각 더한 거 여기다가 넣은 거입니다. 여기를 각각 값이 있으면은 이걸 다 여기다 넣은 거고요. 이 풀드 테이블을 기준으로 보면은 봤을 때 이 어딨나, 여기 기준으로 이제 컬럼을 기준으로, 아까 컬럼 기준으로 했죠, 리콜은. 그래서 각각의 이제 테이블마다 테이블마다가 아니고 테이블의 이제 수치들 싹 다 더합니다. 아까 풀드 테이블
본 것처럼 싹 다 더해서 더한 값을 기준으로 그 테이블을 기준으로 테이블 값을 다 종합해서 그 주어진 공식대로 이제 다 더하고 이런 식으로 다 더하고 각각 테이블을 다 더하고 그 다음에 나눈 수치 이거 값으로 나눈 TP를 값을 나누는 수치를 이제 리콜의 미크로라고 보면 되는 거. 이 수치를 보면은 0.967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마크로 같은 경우는 아까 컬럼을 기준으로 리콜의 마크로는 또 컬럼 기준으로 이제 각각 테이블마다 이제 테이블로 이제 수치를 공식처럼 각각 나누고 아까 종합하지 않고 아까 3개 테이블이 나온 걸 볼 수 있는데 거기서 각각 더하고 나눈 거 더하고 이제 TP로 나눈 거를 다 더해서 그 다음에 그거를 또 이제 3개 아까 3개 테이블 했으니까 3개로 나눈 거 수치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이제 뭐 1, 2로 나눠져 있는데 이런 식으로 구해서 보면은 수치가 0.963 정도 나온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시전 같은 경우는 프리시전도 리콜과 비슷한데 이제 얘는 이제 로우를 기준으로 테이블 수치를 종합해서 구한 거 풀드 테이블 아까 종합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로우를 기준으로 이제 구한 것을 보면 되고 이제 미크로는 이제 아까 종합한 데이터를 가지고 구하고 보면은 수치를 보면은 0.967 이것도 아까 얘랑 비슷하게 이 로우를 기준으로 그냥 보면 됩니다. 여기 로우를 TP 플러스 FP 여기 TP 플러스 FP 이 각각 테이블 아니고 테이블을 아까 다 종합한 풀드 테이블 기준으로 이제 얘도 똑같이 구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프리시전 마크로 같은 경우는 아까 각각의 테이블을 로우를 기준으로 수치를 다 더하고 평균 낸 거를 입니다. 그래서 수치를 보면은 0.72 정도 나왔고 그 다음 F1 스코어는 바이너리와 공식과 같고 에버리지 종류만 다르게 설정되고 수치를 보면은 뭐 0.67, 0.766 정도로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트릭에 대한 것과 K보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고 이해가 안 되시면 뭐 다시 강의를 보고 제가 좀 빠르게 말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사이트도 참조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